부천대교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네, 영종도를 가고 있는데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볼보 X60. 사실은 어제였는데 그 태풍이 부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되고 새로운 길을 향한 자신감에 올리는 당신을 스웨디시 다이나믹 더 뉴 S60 런칭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엄청 무거운 S60이 한 대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쎄떡 완전 다 쎄요. 무거운. 이 차가 뭐죠, 시원아? 볼보? TV에서 찍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정치훈. 몇 살? 자, 영어로? I'm B. 해야지. 안녕 계세요. 토요일날 만나겠습니다. 토요일날 만나겠습니다. 토요일날 어디 가죠, 우리는요? 파라다이스 호텔. 왜 가죠? 몰라. 우리가 토요일에 가서 무슨 차를 만나요? 볼보? 엑지지 차고. XC40은 저번에 아빠가 리뷰 찍은 거고, 이 차는 S60.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볼보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저에게 볼보는 최근에 급 관심 있는 아주 너무나 매력적인 볼보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1도 관심 없는 차량이었죠.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때 당시 카레이티브 초창기 때 XC90을 리뷰하게 되면서 그래도 잠깐 한 2시간, 3시간 정도 타고 리뷰하게 되면서 아니 이게 볼보였어? 왜냐면 그전에는 볼보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차였거든요. 디자인도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남이 한복판에서 공도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이쁜 차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앞모습도 이쁜데 와 뒷모습 더 이쁜데 저 뭐야 딱 봤더니 볼보인 거예요. 볼보 C30. 네, 좀 볼보 C30을 이유로 볼보의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지금의 이 디자인이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정말 괴짜 같은 테스트, 자기들만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테스트를 많이 하죠. 롤 오버 테스트라고 해서 차량을 옆에서 굴리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주황색 XC60 바디에 차량이 처참하게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근데 그렇게 옆으로 굴러가지만 필러가 멀쩡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중 접합 유리조차도 볼보가 최초로 적용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볼보가 최초로 한 건 절반 아니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이 3점식 벨트도 1950년대 볼보가 최초로 해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볼보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하고도 이 특허권을 전 세계에 그냥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모든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지금도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롤 오버 테스트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요. 네, 롤 오버 테스트 XC60 그 주황색 바디를 갖고서 완전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5km 이상으로 옆에서 이렇게 굴리는데요. 근데 차가 정말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필러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필러라고 하면은 그 차량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 필러인데 이런 걸 이제 필러라 그러죠. 앞쪽을 A 필러, 중간에 B 필러, 뒤쪽을 C 필러라고 하는데요. 이 필러가 손상이 되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볼보는 약간 그들만의 겐자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븐업 테스트라고 하는데 세븐업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차 승용차 한 대를 놓고 그 위에 똑같은 차량을 7대를 세우고 차가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루프가 무너지지 않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심취하는 거기서 한 분이 내립니다. 근데 그 분이 전혀 눌림이 없고 비틀림이 없었는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부드럽게 열고 내리세요. 야 이게 볼보구나. 차는 그렇게 튼튼하게 롤 오버 테스트로 필러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하자 해서 커튼 에어백도 볼보가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1998년도에요. 커튼 에어백, 측면 에어백. 그러니까 볼보가 최초로 차량에 적용한 그런 옵션들,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은
폴스타가 정말 관심이 있어요. 약간 고성능, 저는 좀 달리기 좋아하니까 고성능 버전에 안전도까지 좋은 그런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제 폴스타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 테스트도 하고 있고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폴스타 1 같은 경우, 2 같은 경우 골보의 폴스타는 이제 모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네요. 원래 어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2016년 XC90을 필두로 해서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S60까지 총 7개 모델을 4년에 걸쳐서 런칭을 했고요. 이런 그 새롭게 바뀐 저희의 플랫폼의 가장 최정수를 오늘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 안전의 철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심이 많은 차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S60, 저는 좀 작은 D세그먼트를 좋아합니다. 이런 D세그먼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운전의 재미가 정말 좋아요. 제가 D세그먼트 수륜구동을 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뒤쪽에 테일럼프가 정말 폴스타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폴스타가 저는 S90 베이스인 줄 알았더니 S60 베이스로 폴스타를 만들었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제가 21번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볼보 S60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저는 오늘 빨간색이 타고 싶은데 빨간색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에게 빨간색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 26번이죠. 25번.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차를 산다면 이 블루 색상을 살 것 같습니다. 이 블루 색상도 참 이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흰색은 물론 이뻐요. 그렇지만 저는 흰색은 조금,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는 차량은 이 블루 색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제가 인피니티 G37 탔을 때 탔던 색상입니다. 그라파이트 색상. 다시 7년 전 추억으로 돌아가서 그라파이트 색상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한번 오늘 S60 한번 타보시죠. 첫 나와의 느낌은 어떨까요? 진짜 이 동급 차 중에서 이런 문짝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와, 정말 문짝이 정말 도어가 이렇게 두껍고 무거울 수가 있나요?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야, 이거 너무 두껍고. S60 차량들은 지금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다 같이 출발을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제가 빨간색 타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저 정말 빨간색 타고 싶었거든요. 빨간색을 못 타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빨간색이 그렇게 확 빨간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주황색 느낌이 나는 빨간색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확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봤는데 저 빨간색 사고 싶었거든요. S60 빨간색 사고 싶었는데 시승을 해서 한번 볼보 S60의 어떤 이 녀석이 운동 성능을 갖고 있는지, 자꾸 운동 성능에 대해서 왜 안전을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는요, 서스펜션이 앞쪽에는 WC 본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 스프링은 과연 어떤 느낌을, 트럭의 리프가 아닌 승용차의 리프 스프링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차량이 제가 지금 타고 갈 그라파이트 색상의 볼보 S60 T5 모델입니다. 2000cc 모델이고요. 254마력 35.7토크의 차량입니다. 제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가장 아쉬운 점은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겁니다. 패들 시프트가. 그 점은 너무 아쉬운 점이에요. 2000cc 모델이 이렇게 잘 나가나요? 정말 잘 나갑니다, 차는. 근데 핸들이 여기 뒷부분이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요렇게 잡기도 좀 불편하고 요렇게 잡기도 좀 불편하고 여기 뒤에 뭐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대략 패들 시프트가 있었으면은 손을 잡기가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 부분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254마력의 싱글 터보 차량인데요. 정말 이 차량 254마력 맞나 싶어요. 최근에 제가 스팅어 탔을 때보다 차량이 툭툭 튀어나가는 느낌은 더 좋습니다. G70과 스팅어도 어떻게 보면 볼보 S60의 경쟁 차종이거든요. 프라이스 가격대로 봤을 때는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는데, 또 하나 S60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렉서스 RS250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RS250이 정말 저의 드림카였거든요. 제가 팁으로
처럼 달 때죠.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나요. IS250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 디자인도 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리어 도어의 캐릭터 라인 갖고 벨트 라인 사이를 후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생각보다 너무 놀랍다. 뭔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24번 차량부터 저희 차량 따라오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는 볼보란 브랜드에 대한 저의 느낌이 너무 좀 많이 좋아져서 진입로가 살짝 크게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넓게 타서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리뷰는 못하겠는데요. 시승 그냥 이따가 혼자 차를 조용히 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의 느낌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보 S60 시승 행사에 왔는데요. 정말 관심이 있고 조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좀 더 차량의 느낌이 저한테 확 와닿네요. 네, 여러분들은 볼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볼보 그러면은 안전의 대명사도 있지만 정말 이 차량의 최근의 행보에 저는 참 박수를 보냅니다. 볼보의 역사를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볼보는 27년도 스웨덴, 여러분들에겐 스웨덴 하면 이케아 말고는 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시트에 스웨덴 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스웨덴 차량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볼보 트럭도 그렇고요. 스카니아 트럭도 스웨덴 트럭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지역이 북유럽의 좀 똑똑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밤이 길고 낮이 좀 없기도 하고 또 늘 겨울도 길고 겨울이 정말 혹독한 겨울이 있는 그런 스웨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볼보의 철학이고, 3점식 벨트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1950년도라고 이렇게 벨트에 이렇게 원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3점식 벨트도 볼보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닐슨 보린 아저씨께서 개발을 해주신 건데, 3점식 안전벨트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내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실내 여러분들 이미 볼보 S60 많이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이 센터 터널이 엄청 높아요. 이 센터 터널이 뒤쪽으로 연결이 쭉 되면서 엄청 높고요. 4륜 구동이 아니지만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우뚝 엄청나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 S60은 제 3세대 S60이에요. 2세대보다는 전장은 길어졌지만 폭은 좀 한 15m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동급 D 세그먼트 경쟁사인 BMW 3 시리즈랑 제네시스 G70도 들어가겠죠. 스팅어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스팅어 조금 더 큰가? 그리고 이제 벤츠의 C클래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차량보다 전장, 전폭 모든 면에서 이 차량이 더 넓고 길어요. 휠 베이스도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고도 의외로 BMW 3 시리즈가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이 전고는 또 BMW 3 시리즈보다 더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을 얼핏 딱 봤을 때는 약간 스포츠 성향이 딱 강하게 딱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스타 1이라고 볼보에서 고성능 버전이 있잖아요. S90 기반인 줄 알았더니 S60 기반이라는 걸 오늘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테일램프 디자인도 보니까 컨셉카 디자인과 X60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정말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컨셉카, 투도어 컨셉카 폴스타 1이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 차량의 베이스가 S60이라는 걸 알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보는 엔진이라든가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것도 스파 플랫폼이라고 해서 SPA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XC40 리뷰를 했었잖아요. XC40 같은 경우에는 CMA 플랫폼, 약간 좀 작은 차량들은 CMA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볼보 S60이 CMA 플랫폼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SPA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볼보는 모든 차량이 2000cc입니다. 2000cc 디젤, 2000cc 가솔린 엔진도 살짝 공유를 하고 있죠. 변속기도 8탄 토크 컨버터의 IC 미션, 자동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이 플랫폼 공유가 어떻게 보면 제조사에서는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차를 싹 다 고쳐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도 있죠. 그래서 볼보 S60 같은 경우에 재원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요, 8단 IC 토크 컨버터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 254마력에 35.7 토크입니다. 근데 토크와 마력 대비 아까
좀 이렇게 방금 전에 좀 시승을 해보니까요, 차가 너무 잘 나가요. 물론 초반 응답성은 되게 좋았지만 뒤로 100km 이상 가면 갈수록 차의 리스폰스는 조금 답답함을 조금 느낄 수는 있었지만 충분히 130, 40km까지는 쭉 밀어주는 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 스타트는 야 정말 뭐 6.5초, 이 차량의 제로백이 6.5초거든요. 리터당 한 10.8km 정도의 복합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나쁘지 않고 제로백도 6.5초, 스팅어가 뭐 3.3 모델이 4초 후반대거든요.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정말 이 정도 옵션에 바오앤 일키슨 오디오를 듣고 360도 어라운드 뷰, 지금도 360도 뷰가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이런 시트, 이 시트가 리어라는 시트 회사에서 만든 시트인데요. 정말 허리, 등, 엉덩이를 각 부분 잡아주는데, 네, 이런 헤드레스트나 이런 쿠션감은 되게 얇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두께가 얇잖아요. 헤드레스트 얇고요. 그런데 의외로 앉아보면 상당히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확장이 됩니다. 이만큼이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 확장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시트를 이런 식으로 만지면, 자, 한번 볼게요. 시트 부분에, 시트를 한번 봅시다. 이 시트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은요, 허리 받침대 쿠션 확장, 지금 쿠션 확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쿠션을 줄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쿠션 확장이 되고, 다시 또 위로 가면 럼버 시트, 요추 받침대, 허리 받침대가 이렇게 나오고요. 시트에 이 사이드 볼스터, 요 부분이잖아요. 그냥 시트에 보시면 요 부분인데요.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드 볼스터가. 그래서 저같이 좀 고속주행을 좋아하고 시트에 좀 버켓감을 좀 좋아하시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쫙 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쪼아지고, 또 하나는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한번 마사지 기능 한번 켜볼까요? 켜기. 네, 마사지 기능을 한번 켰습니다. 네. 꿈틀꿈틀 움직여요. 이거 감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가 있죠? 네, 시트가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마사지 기능을 킨 거거든요. 조수석도 똑같이 있어요. 조수석도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사이드 볼스터 조수석도 이렇게, 지금 제가 조수석에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조수석에도 마사지 기능과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 가능하고요. 허리 받침, 쿠션 확장이 가능하네요. 쿠션 확장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확장이 되죠, 여러분들. 아이고. 네. 이렇게 가능하네요. 지금 보시면 조수석에는 워크인 스위치는 없지만 조수석 버튼을 누르고 제가 운전석을 이렇게 만지면 지금도 보시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네. 9인치 터치가 되는 이 센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기하네요. 몰랐습니다. 제가 가능하군요. 워크인 스위치가 없다고 해서 살짝 좀 볼볼을 깔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안마 기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쿠션, 이게 뭔가 이렇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끄기, 마사지 기능 끄고요. 이 터치감은 되게 좋고요.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비로 들어가시면은요,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시면 핀 취중 기능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요, 맥북의 트랙패드 정도 느낌? 그 정도로 정말 터치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대중소 디자인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XC90도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XC60도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풍구 에어벤트도 XC40에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이 신주가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지가 않고 정말 스틸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쫙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전에 제가 XC90인가 볼보 90에서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가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 또 하나는 진짜 여기 부분도 이런 스티치가, 이런 부분도 스티치가 하나하나 진짜 한 땀 한 땀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과 인스크레션 모드, 인텔리 세이프티 기능은 기본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볼보의 인텔리 세이프티 기능은 뭐 현대자동차에는 뭐 스마트 센스라고 하고 기아자동차는 뭐 아다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인텔리 세이프티 기능에는 볼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파일럿 어시스턴트 2 기능과 그 다음에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따로 들어갑니다. 파일럿 어시스턴트 2 같은 경우는 약간 반전인 주행을 할 수 있는 핸들의 보타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 세이프티 기능은요, 볼보가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했고 볼보가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은요, 뭐 사람을 인식한다거나 자전거, 그다음에 동물까지도 알아서 인식하고 차량에 서주는. 근데 볼보가 이런 개발들이요 꼭 성공하고 늘 뭐 탄탄대로를 겪지는 않았어요. 미디어 행사에서 보기 좋게 앞차를 갖다 박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가 쓰지를 않아서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뭐 테스트하다가 또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볼보도 그런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정도 높은 파일럿 어시스턴트 2와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지금 볼보엔 모멘텀과 인스크랩션 모두 다 들어와 있다. 기본으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입니다. 지금 두 개의 콘이 보이고요. 약간 노란빛이 나오는 이 콘이 보이기도 하는데, 요게 좀 매력적이네요. 이게 아무 색깔이 없고 검은색이었으면 그런데 역시 바워스 윌킨스의 저 약간 노란색 콘이 약간 시트랑도 매치가 잘 되고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는 영국의 프리미엄 그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맥라렌이라든가 마세라티 이런 차량에만 옵션으로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오디오 패키지인데, 볼보에서는 인스크랩션 모델에는 XC40을 제외한 전 트림의 인스크립션엔 다 바워앤 윌킨스 오디오를 넣어줬다는 거죠. 네, 1100W 정도에 되고요. 스피커는 약 한 15개 정도가 이 차량 S60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스웨디시안 다이나믹 볼보 S60 스칸디나비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뭐 스웨디시한 게 어떤 거야, 스칸디나비안이 어떤 거야,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인체공학적인 심플한 디자인을 이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보에는 안전의 철학을 더한 거죠. 오래 타도 질리지 않고요. 누구한테 막 과시하려는 디자인이 아닌 그냥 조용한 디자인. 뭐 볼보 S60의 디자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막 과한 디자인이 아닌, 그러나 너무 튀지도 않는 그런 약간의 그 절제된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시트가 정말 낮아요. 엉덩이가 정말 바닥에 붙는 듯한 느낌?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얼마나 낮은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말 시트가 바닥에서 얼마 높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차고는 한 이 정도, 한 뺨 정도 되고, 시트가 정말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다른 차들은 시트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시트의 포지션은 엄청 낮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달은 오르간 페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틸트 텔레스코픽은 자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텔레스코픽 기능이 쭉 위까지 한번 빠져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샥 올리면 텔레스코픽 기능이 이 정도 쫙,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틸트랑 텔레스코픽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베젤이 없는 이 룸밀러는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제 차에 갔다가 제 차에 달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고, 이 부분은 의외로 뭐 아무것도 없고 선글라스 케이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화장 거울에 조명은 들어오네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아까 살짝 열었는데, 글로브 박스에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서 음료수 같은 거 보관했을 때 시원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휠하우스 공간이 별로 없고, 앞쪽에는요 WC본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가 사용하는 이 판스프링은 우리가 그 트럭에서 사용하는 판스프링과는 달라요. 세로 배치가 아닌, 세로라 그래야 되나? 일렬 배치가 아닌 가로 배치의 판스프링이에요. 그래서 판스프링을 저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보입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약간 뭔가 철판이 아닌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저기 보이시죠? 네. 네. 뭔가 철판이 아닌 특수 소재로 만든 그런 판스프링이 좌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왜 여기에 이 차에 리프 스프링을 썼지? 트럭에나 사용하는 왜 리프 스프링을 여기에다 사용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차량들은 뒤에 후륜에 이제 맥퍼슨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승차감 안 좋은 맥퍼슨보다는 되려 이 차량의 판 스프링, 리프 스프링이 훨씬 낫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타이어는요, 보시면 컨티넨탈이 들어가 있고요. 235, 40, 19입니다. 타야 그립감이 생각외로 상당히 좋았어요. 아까 제가 시승하면서 한번 코너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여기가 전구인데도 그래픽을 넣어서 전구 같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한번 비상등을 한번 켜볼게요, 제가. 또 볼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비상등 버튼이 좀 작아요. 예. 여기에 좀 누르기가 좀 비상등 버튼이 조금 작게 배치는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꼭 LED 램프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네. 그리고 양쪽에 듀얼 배기구가 디자인이 아닌 그냥 인테리어가 아닌 정말 배기구에서 양쪽 다 배기구에 차량이 배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트렁크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외관 디자인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집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인데 약간 스포일러 역할을 해서 다운포스 기능도 줄 것 같고요. 이게 딱 열릴 때는 정말 전동 트렁크처럼 열리지만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아니다라는 거. 현재 이 차량이 T5다 보니까 T6 모델이 나오면은 아마 전동 트렁크 버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뭐냐냐, 이렇게 누르고서 문을 닫으면 차량이 문이 잠기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 버튼이 안 들어가는 게 좀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휠하우스 뒷부분에 펜더를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마감 처리를 했는데 너무 이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고 이쁜 것 같습니다. 토르의 망치가 역시 들어가 있고요. 이 주간주행등 저 윗부분에 보시면 뒤에 있는 저 디플렉터들이 움직입니다. 네, 리플렉터들이 움직여서 방향과 조사각을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저 리플렉터 판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 DRL이 이까지 쭉 들어와갖고 디자인적으로는 이쁘게, 여기에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구겨지고 여기도 구겨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구겨지고 참 디자인을 만들기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 램프 기능도 하면서 안개등 기능도 하는 램프가 여기 밑에 하나도 달려 있습니다. 뭐 전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그 리뷰어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을 좀 전달드리자면요, 정말 차가 낮다, 정말 스포츠카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차가 조금 더 고성능 T6나 T8이 나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 차량은 전륜구동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전륜구동 방식이지만 후륜구동이 좀 나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차 전륜구동 맞어 할 정도로 앞에 오버행이 짧습니다.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축에서부터 이 앞쪽까지 길인데요, 보통 이런 FF 차량, 전륜구동의 차량들은 앞에 오버행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길게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라고 하는, 전륜구동 차량들은 이렇게 이 부분이 길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차량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피니티 G37, G35 탈 때 후륜구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디자인이 가능했거든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볼까요? 또 사이드미러가 깃발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플래그 타입으로.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보통 이런 커터글라스 쪽에 이쪽에 이렇게 붙는데 이쪽에 이렇게 감으로써 조금 더 공기적인 와류를 좀 줄일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깃발형 보시면은, 저는 또 아저씨라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저 깃발형 타입으로 사이드미러가 장착된 차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XG 그랜저. XG 그랜저가 여기 깃발형 타입으로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갔고요. 유리 한번 볼까요? 정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 같지는 않은데, 레미레이트 글래스 이중 접합 유리 같지는 않은데, 이 전면에만 그럼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중 접합 유리도 볼보가 최초로 사용한 거는 확실합니다. 볼보가 최초로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 도어가 이 묵직함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 볼보의 도어가 묵직함이 정말 좋고요. 또 하나는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요, 이만큼 뺐다가 여기를 또 이만큼 넣었다가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힌지가 여기에 있고 보통 이쯤에 달려 있는데 이 차량은 제일 밑에 이렇게 힌지가 달려 있네요. 네, 이거는 다른 디자이너, 아니 다른 리뷰어 분들이 다들 얘기하시는 거 보고 직접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튀어나온 부분에 힌지를 넣느라 고생한 게 딱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 디자인을 보시면은요, XC60처럼 약간 리어 글라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분을 더 살렸어요. 차량이 좀 더 크고 와이드하고 좀 창문이 좀 크게 만들려는 효과인가요? 이렇게 굳이 여기서 그냥 철판을 여기서 끝내고 창문을 여기서 마감을 했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뒤쪽 도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는 있네요. 디자인상으로요. 저 부분이 도어가 좀 더 커 보인다. 지금도 보시면은 앞문보다 뒷문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많이 좁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힐 베이스는요, 동급 벤츠 C클래스라든가 BMW 3 시리즈보다 가장 깁니다. 당연히 제네시스 G70보다도 길겠죠. 뒤쪽 디자인은 대려 앞쪽보다 저는 뒤쪽 디자인은 이 차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차가 더 조금 더 작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뒤쪽 디자인이고요. 휠은 19인치 인스크랩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휠 역시도 뭐 모멘텀으로 가면 18인치가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 SU60 런칭 행사 때 거기 쇼카로 전시되어 있던 차는 이 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인치 옵션이 가능한지 저는 좀 궁금해요. 런칭 행사에 쇼카로 나왔던 차량에 SU60 그 휠이 조금 탐이 사실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트렁크 공간은 이러합니다. 네, 가로로 좀 푹 파져 있고, 이쪽도 푹 파져 있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12V 아울렛이 이렇게 있고, 그물망으로 뭔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 스키스루를 안에서 못 여시더라고요. 볼보의 스키스루는요, 트렁크에서밖에 못 엽니다. 네, 볼보의 스키스루는 실내에서는 못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보의 스키스루는 트렁크에서만 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테일램프는 개인적으로 S90보다 S60이 볼보에서 가장 이쁩니다. 네, 막내 녀석이 가장 이쁜 테일램프를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 막내 녀석이죠. 뭐 V40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보조제동 장치가, 보조제동등이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샤크 안테나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뒷좌석 한번 앉아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가족의 차를 그랜저에서 이제 볼보로 바꾸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뒷좌석 공간이었어요. 과연 이 2열 시트 공간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정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좌석을 지금 조금 보시면은요, 제가 넓게 앉아있던 제 포지션에서 그대로 제가 운전하는 정도의 그 크기로 했고요. 이제 한번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그대로 시트를 두고 뒤로 왔는데요. 살짝 좁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에 발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무릎 공간은 꽤 많이 남아요. 무릎 공간은 정말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요. 다만 요 발이 조금 불편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느낌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헤드레스트도 각도 좋고요.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았을 때는 더 공간이 남겠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렇게 B필러에 에어벤트 송풍구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1억 넘는 차들에만 들어가지 않나요? 최근에는 승용차로는요. 그리고 여기 고리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도 독서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보시면 다른 차들에 비해 B필러가 엄청 두껍다라는 거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이 B필러의 그 강판 사용하는 두께가요, 이 위쪽 부분은 1.7mm 정도,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이 부분은 2.8mm 정도까지도 이 강판 두께를 볼보에서는 두껍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보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묻어나오지 않나. 그 세븐업 테스트라든가 롤오버 테스트를 할 때 보면 차를 막 굴리고 위로 7대를 쌓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내리잖아요, 운전자가. 이 위에 똑같은 차를 7대를 올려놔도요. 시트의 이 가죽 질감은요, 그 어떤 차량보다 정말 푹신하다기보다는 정말 좋습니다. 그냥 고급 차량임이 느껴지고요. 와, 정말
이 D 세그먼트의 이쪽이 다들 이만큼 블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뒤쪽 휠하우스 때문에요. 근데 이 정도로 돼 있고 좀 평평하게 앉을 수도 있다, 직각으로 앉을 수 있다. 정말 뒤쪽 공간 휠 베이스가 넓을 만큼 넓네요. 아이소피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2열을 이렇게 앉았을 때도 충분히 넓은 차량, 넓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볼보 S60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시승차를 한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이 불쑥 튀어 올라와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인승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플랫폼을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곳에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 터널이 좀 많이 좀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저와 함께 볼보 S60 만나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많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차를 반납해야 될 시간이에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타고 싶기도 한데 차를 반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볼보 S60을 한번 타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차까지 하고 볼보 S60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탄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꼭 한번 시승 차량을 다시 한번 받아서 한 3박 4일 길게 타면서 볼보 S60의 느낌을 한번 더욱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저는 지금 진짜 집에 있는 그랜저를 팔고 볼보 S60을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셔갖고 엄청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볼보 S60 같은 경우는 S90은 중국에서 만들지만 이 S60은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뭐 XC60이나 XC90은 스웨덴이랑 벨기에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X60은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히 S90은 중국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좀 싫더라고요. 근데 S60은 미국에서 만든다고 또 S60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60에 조금 더 이질감이 안 생기고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펀드라이빙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물론 뭐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AWD가 들어가서 4륜구동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폴스타가 또 지금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폴스타를 상당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으면 또 태풍이 오는 날도 있고 한데 인생에 그런 과도기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지금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저도 요즘에 최근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요즘에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그럴 겁니다. 잘 버텨내고 이겨봅시다. 우리 한번 서로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다음에 뵙겠습니다.